제가 23일에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했었는데요. 구독자님들 중에 공시 해석에 대해 질문 주시는 분, 제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주시는 분, 이렇게 계셔서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12월 24일 HLB 파워 공시 3개가 떴습니다. 첫 번째 공시 보고자는 진양곤 회장님입니다. 특정 증권 등의 수가 약 400만 주 줄었습니다. 비율로는 5%라서 상당히 큰 수량인데요. 이번 공시 이후에 남은 지분은 약 800만 주입니다. 매도 방법은 장외 매도를 했습니다. 특정 증권 등의 종류라고 나왔던 이유는 이 증권의 종류가 전환사채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환사채권의 처분 단가는 1623원입니다. HLB 파워의 현재 주가는 1800원인데요. 제목에 취득 처분 단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저 1623원은 취득한 단가일까요? 처분한 단가일까요?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정 공시가 올라옵니다. 회차는 7회차입니다.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7회차 전환사채입니다. 이 전환사채의 권명 총액은 174억 원입니다. 전환 가액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면 권면 총액이 나오죠. 주식 수 뒷자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88주 이런 식이죠. 그건 바로 전환사채의 권면 총액을 먼저 정하고 최근 주가에 따라 전환 가액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애초에 본질은 사채이기 때문입니다. 사채의 권면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뒤에 옵션을 붙여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얼마에 해줄게, 그렇게 된다면 주식수는 얼마가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전환사채의 주인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최대 주주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보겠습니다. 3명에게 각각 20억, 10억, 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개념적으로 발행 당시는 사채로 HLB 파워가 빌린 겁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진양곤 회장님의 20억 원을 발행 당시에 전환 가액으로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환 가액이 1590원이니까 20억 원을 이걸로 나눠주면 약 120만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행했을 당시에는 1590원이었으나 리픽싱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리픽싱은 2018년 10월 8일로 전환 가액이 1281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18년 11월 7일로 약 한 달 전 1281원에서 1010원으로 리픽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7일에는 783원으로 리픽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2019년 8월 7일 리픽싱이 일어나서 769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1590원에서 거의 절반가량 전환 가액이 낮아진 것입니다. 전환 가액의 조정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서류 검색에서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회사명을 입력해야겠죠. HLB 파워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명에 우리가 찾고 싶었던 보고서명인 전환 가액의 조정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전환 청구권 행사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7회차만 보고 싶다고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에서 각각 5억, 6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7회차 전환사채는 처음 공시가 나오는 건데
일별 청구일자는 두 개가 있죠. 앞에 하나는 언제 나온 건가? 날짜 차이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므로 10월 1일에 묶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7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들은 5회나 더 있기에 생략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취득 처분 단가인 저 1623원은 취득일까요? 처분일까요? 처분 단가입니다. 마지막 리픽싱이 일어난 가격이 769원이죠. 다른 전화사채들도 리픽싱 규정이 있었다면 최소 769원입니다. 1623원보다 아래죠. 7회차 말고 이후에 나온 전환사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를 검색해 봅니다. 가장 최신 것을 클릭을 해보면요. 네, 맞습니다. 제 8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가액이 686원으로 769원보다 더 아래입니다. 해결되었고요. 다른 회차의 전환가액 조정 단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차 915원, 5회차는 2017년도 10월 12일에 1362원입니다. 4회차와 3회차는 묶어서 나왔는데요. 2017년 11월 14일에 1340원입니다. 2회차는 2018년 12월 3일에 나왔고 조정 후 전환 가액이 833원입니다. 1회차는 없었는데요. 아마도 전환 가액의 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상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양고 회장님이 전환사채권을 1623원에 처분했습니다. 전환 가액보다는 높게,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처분한 거죠. 그럼 누구한테 처분했을까요? 바로 박정민이라는 분에게 넘겼습니다. 박정민이라는 분은 아마도 과거 HLB의 대표이사를 했었던 이 박정민이라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두 번째 공시를 봅니다. 이번 공시에서 특별 관계자 수가 1명 줄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지만 전환사채를 장외 매도 방법으로 처분했죠. 변동 사유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구와 했는지는 이제 다 아시죠? 전환사채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진양고 회장님의 전환사채권 보유 현황에 빈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코르키도 빈칸이죠. 두 번째 공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정민이라는 계약 상대방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외 매도였고요. 비율은 5.24%였습니다. 이걸 전환사채권 양수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공시에서는 첫 번째와 다르게 코르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130만 주를 누구에게 처분했을까요? 이타카 네트워크스가 계약 상대방입니다. 비율은 1.58%에 해당하고요. 진양고 회장님과 코르키를 합치면 6.82%가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요약 정보에 있는 6.82%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주요 계약 체결 주식 등의 수 및 비율에 있느냐? 아까 봤듯이 전환사채권 양수도 계약이었기 때문이죠.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보유 현황은 빈칸이었으나 변동 내역은 이제 전환사채권이 진양고 회장님과 코르키는 각각 그 수량에 맞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장외매도 방법으로 처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시입니다. 전환사채권을 처분하자마자 누군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비율이 6%로 아까 본 6%와 비슷해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죠? 청구일자는 같은 날인 1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회차는 6회차와 7회차입니다. 같은 날 나온 3개의 공시의 연관성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환사채 공시 해석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